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어? 있다. 반갑습니다. 지소입니다. 많이 무거워 보이죠? 별거 없습니다. 뭐 잡다한 구성물들이고요. 본품은 여기 있습니다. 막 이뻐요. 명색이 식목일인데 나무는 못 심을 망정 웬 엔진톱이냐? 이미 심어놓은 나무가 너무 많아서 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요즘 아주 이거저거 언박싱 리뷰만 하고 있는데 지소는 크래프트 채널입니다. 장비 언박싱하는 채널이 아니에요. 뭐 지금은 언박싱하고 있긴 하죠. 동네 철물점에서 45만원에 구입했고요. 철물점 사장님이 그놈의 부가가치세를 너무너무 탈세하고 싶어 하셔서 현금 구입했기 때문에 영수증이 없어요. 그래서 구매 인증은 못합니다만 제가 현금 주고 산 거 맞습니다. 아무튼 뭐 찬찬히 둘러보자면은 이게 이 엔진톱의 브레이크인데요. 이 브레이크 때문에 많은 초보님들이 뭐 해보지도 못하고 기계를 말아드시곤 하죠. 요 빨간 게 초크레버인데요. 엔진을 시동 걸 때도 쓰지만 엔진을 정지시킬 때도 씁니다. 총 쏘는 것처럼 트리거 방식인데 위쪽 버튼을 안 누르면 트리거가 동작하지 않아요. 사실 일반적인 작업 상황에서는 이거면 충분합니다. 요 조그만 뚜껑을 열어서 가솔린을 채우면 되고 그냥 가솔린만 부으면 난리가 나는 거죠. 혼합류 엔진오일을 25대1로 섞어서 넣어야 하고 요 앞에 있는 뚜껑을 열어서 순수한 엔진오일을 채워줘야 하죠. 엔진오일은 작동할 때 체인 톱날에 조금씩 묻으면서 톱날과 가이드에 열 변형이 오지 않게 막아주고 톱날 수명도 지켜줍니다. 근데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앉아있으니까 꼭 무슨 영업사원 같네. 이 광고 아니고요. 진짜 내돈내산입니다. 아무튼 뭐 하는 김에 뚜껑을 딱 따면 엔진이 나오는데요. 이 한없이 허접해 보이는 게 이제 엔진 필터인데 요거는 세척해서 계속 쓸 수 있지만 이 장비를 쓰는 분들 중에 이걸 교체하거나 세척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이게 필터다 정도만 알면 되고 그 앞에 허연 게 엔진이고 그 엔진에 매달려서 고무로 둘러싸여 있는 놈이 바로 점화 플러그죠. 주로 엔진톱이 시동이 안 걸린다 하면 거의 대부분이 이 점화 플러그가 문제입니다. 아무튼 뭐 다시 조립해주죠. 사자마자 이걸 뜯고 싶진 않네요. 안 좋은 기억이 많아서. 이 앞에 구멍 두 개가 배기구거든요. 아주 드물지만 일부 몰지각한 철물점에서 사용을 한 건지 다른 손님한테 보여준 건지 모르겠지만 몇 번 사용한 걸 잘 닦아서 물렁물렁해 보이는 후구 손님한테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확인하려면 겉모습이 깨끗한지만 볼 게 아니라 이 구멍에 손가락을 집어 넣어보면 됩니다. 요 정도 묻어나는 게 딱 좋아요. 시꺼먼 검댕이 왕창 묻으면 준 거라고 보시면 되고 아무것도 안 묻으면 오히려 의심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청소를 했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허스크바나 엔진톱에서 제일 거지 같은 사이드 패널인데요. 처음 사면 아주 부드럽게 열릴 겁니다. 이 둥그런 게 엔진에 물려서 빙빙 돌면서 체인 톱날을 돌려주는 거죠. 뭐 분해는 간단하게 됩니다. 사실 딱 요게 이 엔진톱의 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새거답게 깨끗하죠? 딱 한 번만 쓰고 나면 이 모습은 바로 끝입니다. 체인 톱날 교체하는 법을 굳이 알려드리자면 먼저 가이드를 끼워주고 일단은 회전축에 딱 붙여줘요. 그리고 톱날을 보시면 한쪽은 밋밋하고 한쪽은 뾰족하거든요. 뾰족한 쪽이 앞을 바라보게 장착하셔도 되고 헷갈리시면 톱날 하나하나마다 바로 앞에 작은 코가 있거든요. 그 코가 앞에 오게끔 장착한다고 개념을 잡으셔도 됩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가이드 앞쪽부터 걸고 장착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회전축에 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회전축에 걸어주고 가이드바의 위쪽부터 넣어주고 가이드바 앞쪽에 회전축에 걸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이 문제인데 바로 이 거지 같은 사이드 패널을 덮어줘야 됩니다. 이 하나의 판때기 안에 회전축 브레이크, 가이드바 조정 장치, 핸드브레이크 조정축에다가 이 사이드 패널과 본체를 이어주는 구멍까지 네 군데가 딱 이가 맞아야 이쁘게 들어맞게 되는데 그걸 맞추는 게 아주 거지 같아요. 여기서 여차하면 되게 브레이크링이 망가지면서 엔진톱을 사자마자 망가뜨리게 되는데 저도 아주 익숙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허스크바나에서도 이걸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이 패널은 나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더럽고 거지 같은 사이드 패널이 있는 허스크바나를 왜 샀냐, 그냥 전기톱을 사면 되지 않냐 하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환경에는 사실 엔진톱이 안 좋죠. 전기톱도 요즘 많이 발전했고 쓸만한 것도 많은 게 사실인데 작업성은 아직 엔진톱을 못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엔진톱이라고 하면 세계적으로 양대 브랜드가 유명한데 스웨덴의 허스크바나와 독일의 스틸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스틸이 한 수 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목수의 장비라는 건 되게 자기 사수가 쓰던 장비를 따라가게 마련이잖아요. 제 사수는 허스크바나를 썼고 그래서 저도 계속 허스크바나를 쓰면서 이 거지 같은 사이드 패널을 욕하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 거지 같은 사이드 패널을 장착해주고 나서 한 70% 정도만 잠궈줍니다. 그리고는 이 조그마한 버튼을 돌리면서 체인 톱날을 조여주면 되죠. 얼마만큼 쪼을 것이냐 하는 건 개인차가 있어서 딱 이렇다라고 무자르듯 잘라줄 수는 없는데 저는 이 정도까지 조아줍니다. 너무 꽉 조여주면 체인 톱날에 무리가 많이 가서 톱날 수명에 좋지 않아요. 그리고 사이드 패널을 꽉 잠궈서 마무리를 해주는데 이 과정에서 체인 톱날이 조금 더 조여집니다. 사이드 패널을 완전히 잠근 상태에서는 체인 톱날을 조정할 수 없어요.
됐어요. 이제 시동을 걸 건데요. 이렇게 손으로 잡고 거는 사람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엔진톱계의 고인물이거나 생초짜거나. 이렇게 트리거 하단을 발로 밟고 손잡이를 잡은 상태에서 초크레버를 위로 올리고 시동을 걸어줍니다. 핸드브레이크는 풀려 있어야 하고 점화 플러그에 문제가 없다면 대개 5번 안쪽으로 당기면 시동이 걸립니다. 그리고는 후덜덜덜 하면서 엔진이 죽죠. 여기서 많은 초보분들이 당황하시는데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긴장하지 말고 초크레버를 아래로 내린 다음 다시 줄을 서너 번 당겨주면 그제서야 진짜 시동이 걸리게 되죠. 이 상태에서 톱을 사용할 수 있게 되고요. 여기서 초크레버를 위로 올리면 시동이 꺼집니다. 실제 나무를 자를 때는 반드시 이 앞쪽 뚜껑을 열고 엔진 오일을 넣어줘야 하는데 허스크바나에서는 공식 정품 오일을 쓰라고 홍보를 하지만 그냥 이행정용 엔진 오일을 넣으면 됩니다. 철물점 사장님이 헷갈리지 말라고 톱날 오일이라고 적어주셨죠. 그냥 50cc 스쿠터용 엔진 오일 아무거나 넣으면 됩니다. 허스크바나의 또 하나의 단점이 이 엔진 오일을 엄청나게 쳐 드십니다. 가로수 기준으로 2그릇 자르고 나면 엔진 오일을 보충해줘야 해요. 스틸과 허스크바나 둘 다 써본 분들은 허스크바나 엔진톱의 최대 단점으로 이 엔진 오일을 많이 지적하시더라고요. 그럼 이 단점 많은 놈을 왜 내 돈 주고 샀느냐? 뭐 제 사수가 썼던 것도 있지만 허스크바나가 엔진 회사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이 엔진톱만 알려져 있지만 오토바이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스웨덴이 춥다 보니까 침엽수가 많고 자연환경이 열악한데 거기서 검증된 브랜드라서 저는 허스크바나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냥 익숙해서 산 거죠. 기름통은 이런 걸 장만하시면 편합니다. 엔진 오일을 배합하기 편하게 계량기가 들어있죠. 가솔린을 가득 채워준 다음에는 반드시 요 고무에 오일이 들어차는지 확인하고 몇 번 꾹꾹 눌러줘야 됩니다. 점화 플러그에 공기가 차지 않게 해주는 버튼이고 이 과정을 생략하면 시동이 잘 안 걸리게 되죠. 말이 참 많았는데 큰돈 들여서 사놓고 바로 망가뜨려서 실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노파심에 떠들다 보니 좀 길어졌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나무를 좀 잘라보도록 하죠. 먼저 이 녀석을 정리해 줄 겁니다. 재작년 말에 어떤 분에게 벌목당한 소나무 중 몇 토막을 제가 얻어다 놓은 거죠. (1m 40cm) 정도 되는 뭐 우드슬랩이라면 우드슬랩이죠. 건조장에 보낼 비용은 없고 그냥 자연 건조할 거니까 이게 땔감이 되지 않고 잘 버텨준다면 저의 50살 생일날쯤에서 작은 가구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직경은 뭐 대충 이 정도 됩니다. 첨언하자면 제 손은 조금 큰 편이에요. 배구공, 축구공은 한 손으로 들고 농구공은 한 손으로 들어질 때도 있고 안 들 때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뭘 만들면 당장은 괜찮은데 바로 휘고 터지고 갈라지고 금세 버리게 됩니다. 유튜브에 보면 산에서 나무에다가 바로 그럴싸한 가구 만드는 채널들이 많은데 실제로는 아주 긴 기간의 건조 과정이 필요하죠. 이건 60cm 길이의 직경 50cm짜리 밑둥이고요. 이걸 말려서 그 대단하다는 엔드그레인 도마를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요것들은 뭐 각재로 다듬을 수도 있고 가구 손잡이 같은 걸 만들 수도 있긴 한데 머지않아 땔감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여기는 또 다른 밭이고요. 이 죽은 나무를 시작으로 정리를 좀 해보죠. 원래 이런 벌목 작업에서는 어느 정도 절단을 한 뒤에 나무가 쓰러지는 방향을 잡아주는 쐐기를 받고 마무리 재단을 치는데 그냥 했더니 나무가 톱을 찍어버렸습니다. 많은 경우에 가이드바가 망가지게 되는데 다행히 괜찮았어요.
땀이 나서 일단 요 정도까지만 했습니다. 여기는 한 서너 그루 정도고요. 여기는 한 5그루 정도 분량의 가지들입니다. 뭐 다 땔감이 되는 거죠. 나무 기둥은 일단 따로 보관하고 말려보기로 했습니다. 좀 시원하게 트였네요. 이제 저 비닐하우스에 새로 비닐을 올리고 나면 초여름께에 들어가서 들깨를 심을 겁니다. 그걸 짜서 가구에 바르는 거죠. 목공을 하기 위해 농사를 짓는 사람이 나 말고 또 있을래나. 원래 여기를 큰 나무 서너 그루 남기고 다 벌초를 해버리려고 했는데 잡목과 가시나무가 너무 많아서 일단 여기까지만 했어요. 예초기 작업을 먼저 하고 나서 작업을 이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이걸 나무 밑둥인 줄 알고 자르려다 하마터면 다리 다칠 뻔했죠. 누가 여기다 항아리를 묻어놨을까? 누구 죽으라고? 작업 끝내고 다시 제 목공소로 돌아왔어요. 엔진톱은 쓰고 나서 정비를 안 해주면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지기 때문에 바로바로 손을 봐줘야 합니다. 모래 같은 알갱이들도 문제가 되지만 나무와 풀에는 생각보다 수분이 많아서 그것들이 여기저기에 녹을 발생시키거든요. 이렇게 에어 좀 뿌려주면 되겠지 한다면 오산입니다. 내부엔 이렇게 난리가 나 있거든요. 사이드 패널을 풀려고 했더니 꽉 잠겨 있더라고요. 작업하면서 충격을 먹었거나 열을 먹었거나 제가 실수로 브레이크를 건 상태에서 엔진을 돌렸거나 뭐 경우의 수는 많은데 뭔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일단은 분해해줬죠. 청소를 해야 하니까. 내부에 낀 자풀, 흙 뭐 그런 것들을 몽땅 날려주면 되고 따로 기름칠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계를 한 번만 돌려주면 엔진 오일이 돌거든요. 다시 사이드 패널을 조립해주려고 했는데 잘 장착이 안 됩니다. 잘 안 빠질 때부터 알아보긴 했는데 자세한 건 잠시 후에 얘기하기로 하죠. 일단은 잠궈주고 엔진 오일을 다시 채워주고 내부에 오일을 돌려주려고 시동을 걸었는데 엔진을 돌리면 톱날이 돌지를 않고 연기가 납니다. 이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왜 안 되지? 하면서 계속 시동 걸고 엔진 돌리고를 반복하면 이 엔진톱의 수명은 여기까지가 되죠. 일단은 기계를 꺼야 합니다. 뭐 이것저것 손을 보긴 했는데 결국은 이 브레이크링을 뜯어냈습니다. 조립이 잘 안 돼서 꽝꽝 때렸던 게 브레이크링에 충격을 주면서 고장난 것 같더라고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위험하지 않냐고 하실 수 있긴 한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브레이크를 쓸 일이 없어요. 그냥 초크레버로 시동을 꺼버리면 되니까. 그래도 안전장치가 하나 줄어드는 셈이라서 모든 허스커바나 엔진톱 쓰는 분들께 이 브레이크링을 뜯어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사이드 패널 조립하는데 애를 먹는 유저라면 이런 방법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뭐 솔루션 차원에서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마! 가이! 이건 3년쯤 전에 마누라님이랑 같이 심었던 호두나무예요. 영어로 월넛. 호두는 모아서 먹기도 하고 기름 짜서 가구 마감재로도 쓰고 많이 자라면 배서 고급 가구 하나 짜야지 하고 심었는데 이게 자라긴 자라는 건지 처음 심었을 때는 좀 크는 것 같더니만 뭐 발전이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어느 천년의 가구를 짜겠나 싶네요. 요거는 추자나무랍니다. 저는 잘 모르고 저희 장모님이 알려주셨는데 식물학적으로 정확한지는 잘 몰라요. 호두나무의 일종이라는데 조만간 이 녀석들 중에 일부를 베서 말려야겠어요. 두께가 대충 10cm쯤 나오는 게 몇 그루 되는데 건조하고 제재하면 8에서 9cm짜리 자재가 나오겠네요. 명색이 식목일인데 나무를 심지는 못할 망정 벌목을 하고 앉았냐 라고 지탄하실 분들에게 뭐 심기도 하고 베기도 한다 정도로 변명을 해볼까 싶어서 영상에 포함해봤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Like a fool, cause I tried to get you, guess I was just obsessed with you, ooh, or maybe not.